이제 괜찮아요. 네. 주택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동네 조용하고 인근에 큰 마트 공원도 있어서 살기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잘 관리하고 살았습니다. 네. 2층 규모 주택의 매매가 잘 나온 겁니다. 제가 아는 가게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집도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내놓은 겁니다. 네. 아유, 리모델링만 좀 하면 조용한 게 살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조금 오래됐다 뿐이지 아주 조용하고 이 골목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사모님. 아, 네. 2층의 임차인은 계약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빼고 매매 대금을 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게 하시죠. 제가 사는 1층은 이번 달 안으로 빼드리겠습니다. 아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춘호 씨 소유의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이 주택 매수한 사람인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이사하기 전에 창호를 좀 교체한다고 시끄러울 것 같은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 걱정하지 마이소.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매수한 주택에 창호를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교체 작업을 하다가 창호를 살펴보니까 주택이 기울어져 있던데요. 네? 아니, 기울었다고요? 얼마나 많이요? 네, 좀 많이 기울어져 있던데 전 주인한테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아, 예, 못 들었어요. 교체 작업을 계속 하긴 할 건데 점검을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보세요? 아우, 저 주택 매수자인데요. 예, 아니, 집이 기울어진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계약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아니 집이 오래되고 하면 약간 기울어지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뭐. 창호 교체하시는 사람 말로는 심하다고 하던데 이럴 줄 알았으면 계약 안 했죠. 매매 계약 취소할 거니까 돈 돌려주세요. 아니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집도 다 보고 했으면서 취소 안 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진짜. 주택이 기울어져 있어 불안한 마음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창호까지 교체를 했는데도 전 주인은 매매 대금을 반환하지도 않았고 저는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 이 베란다 쪽에 벽에 금이 심하게 갔는데 누수가 너무 심해요. 앞소리 좀 해주세요. 아, 내가 아마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아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된 지 얼마나 됐어요? 한참 됐지. 임차인은 하자 수리를 요구했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돈을 들여 하자를 수리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네. 네? 2층 할머니가요? 어쩌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아이고야. 아우, 세상에. 임차인 할머니가 사망하셨고 잘 알겠습니다. 상속인들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겠다고 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상속인들에게 반환해줬습니다. 분명 위험한 거 알고 급하게 팔았을 거야. 전 주인은 아예 연락도 피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정희 씨는 혹시나 집이 무너질까 봐 지금 불안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김영욱 변호사님. 지금 이정희 씨가 매수한 이 집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 보네요. 네,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미리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소송 중 주택이 기울어진 정도에 관해서 감정을 했는데 최하위인 2등급이었습니다. 즉 기울어진 정도가 가장 나쁜 상태에 있다고 감정 결과가 도출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정희 씨는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이 대금을 돌려받고 싶다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정희 씨는 김춘호 씨 기망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면은 계약 당사자는 각자 원상 회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이정희 씨와 김춘호 씨는 각자 부당 이득한 것을 반환해야 합니다. 금방 이제 기망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행위로 체결했다. 네. 그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김춘호 씨 입장에서 본다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뭐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했다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기망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속이려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사항을 말해주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고지할 의무를 위반해서 계약 상대방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김춘호 씨가 이 집이 기울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이정희 씨를 이제 기망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김춘호 씨가 주택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아주 약간만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정희 씨를 기망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은 2등급으로 감돌등 절도로 기울어진 상태였는데 김춘호 씨가 주택이 기울어진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춘호 씨는 이정희 씨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건 이정희 씨가 매수한 주택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목적은 객관적으로 안전한 곳에 거주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정희 씨도 주택에 들어가 살려고 매수했는데요. 그런데 최하 등급인 2등급일 정도로 집이 기울어져 있다면 그 집이 안전한 집으로서 거주할 만하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주택이 이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는 하자는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정희 씨는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정희 씨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제 해제가 되면 이 원상 회복으로 두 사람이 각자 부당 이득한 것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이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 바로 부당 이득이죠. 예.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면 애초에 그 계약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계약이 없어지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김춘호 씨는 매매 대금과 이자를 부당 이득했고 이정희 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주택의 등기 명의를 부당 이득한 것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김춘호 씨는 이 매매 대금뿐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반환을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매매 대금을 받은 사람이 악의 수익자라면 이자까지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해제된 경우에는 악의 수익자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자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네. 김춘호 씨는 주택이 기울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악의 수익자이고, 그렇다면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자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춘호 씨는 받은 매매 대금에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도 반환해야 합니다. 이자는 매매 대금을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그 이후의 상황을 좀 알아보니까 소송 진행 중에 김춘호 씨가 이정희 씨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한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울어져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게 이 주택을 가지고 사용 수익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면 매수인이 실제로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운용해서 실제로 이자 수익을 취득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매수인에게 이자까지 받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은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매수인이 아닌 그 누구라도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인 이정희 씨가 주택의 사용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정희 씨는 등기 명의만 이제 이전을 해주면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정희 씨가 이 주택을 또 수선하느라 비용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도 반환을 하고 창호 교체까지 했는데, 이건 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택 수선 비용에 관해서 설명하면 이정희 씨가 주택을 수선함으로써 김춘호 씨는 자신이 지출했어야 할 수선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이유를 얻었습니다. 네. 즉 김춘호 씨는 수송 비용만큼을 부당 이득한 것이므로 수선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럼 이정희 씨가 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수선에 좀 비용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 모든 비용을 김춘호 씨가 돌려줘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어떤 부분을 수선했다면 그 부분을 수선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될 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다음으로 임대차 보증금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지금 2층에 세대로 살던 박순자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서 상속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줬단 말이죠. 예. 이렇게 돌려준 임대차 보증금도 나중에 반환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비의 경우와 같습니다. 김춘호 씨는 이정희 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자신이 지불했어야 할 임대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춘호 씨는 그 금액을 이정희 씨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정희 씨는 임대차 보증금도 반환을 받고 또 창호 교체 비용도 이것도 부당 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겠네요. 부당 이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춘호 씨 입장에서 보면 창호 교체 비용은 자신이 반드시 지출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거나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정희 씨는 창호 교체 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창호 교체 비용이 부당 이득이 아니라면 이정희 씨는 김춘호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 씨는 매매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고 믿고 창호를 교체했는데 매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는 바람에 창호 교체 비용을 손해봤기 때문에 김춘호 씨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부당이득 반환이 됐든 손해배상 청구가 됐든 이래저래 그래도 창호 교체 비용은 반환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창호 교체 비용을 청구할 경우에 창호 교체 비용은 특별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춘호 씨가 창호 교체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됩니다. 이 사건 주택은 매우 낡았기 때문에 김춘호 씨로서는 이정희 씨가 창호를 교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김춘호 씨는 이정희 씨에게 창호 교체 비용을 배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수리비와 마찬가지로 창호 교체에 소요될 통상의 비용을 배상하면 됩니다. 네, 하자로 인한 매매 계약 해제 분쟁 살펴봤습니다. 자, 변호사님 이 사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보신 바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지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위반해서 상대방을 속이면 결국 계약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됩니다. 만에 하나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더라도 담보 책임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얼마나 정직하게 고지하느냐, 그게 그 나라 국민의 국민성을 판단하는 척도 또 시민의식을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돈을 많이 가진 국민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이 있는 나라입니다.